안녕하세요. 가운데 안쪽자리가 잘 보입니다. 서울 환경생활제 프로그래머 김영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올해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체르노빌 사태가 일어난 지 25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원자력 에너지라든지 그리고 핵 에너지 관련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여러 높은 시점이기도 합니다. 환경재단 최열 대표님과 그리고 한겨레 신문 환경 전문 기자님이신 조홍석 기자님 모시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순서로 마련했습니다. 먼저 그 영화 보신 감상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조홍석 기자님께서는 그 환경과 생태 관련해서 오랫동안 취재해 오시고 그리고 그 칼럼도 계속 쓰고 계시는 거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환경 전문 기자님이신데요. 취재를 열심히 한 그런 필름이에요. 그러니까 만날 사람 다 만나고 보시면 여기 저 포스마크 원자력 발전소 나오죠, 스웨덴에. 거기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 저 핵회기장 후보지에 사시는 분이라면 거기 가신 분들이 더 있을 텐데, 원자력 발전소에서 많이 견학을 가는 그런 데입니다. 10여 수림을 뚫고 지나가서 바닷가에 있습니다. 굉장히 멀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고리에는 그 발전소 담장 밖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산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깜짝 놀라요. 발전소 직원이 낚싯대를 들고 온배수구에서 낚시로 즉석에서 송어를 한 80cm짜리 되는 걸 잡더라고요. 이제 친환경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그 저 온배수 문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바다 일대를 완전히 폐쇄를 해서 바깥 바다에 나가지 못하게 해서 거기를 제가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조금 사실과 다른 거는 2010년이면 다 11기, 원래는 폐쇄하기로 했는데 12기인데 다 없어질 거다고 했는데 현재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보수당 정권이 들어와서 보수당 정권은 주로 하는 게 이제 원자력 발전 수명 연장입니다. 아까 그런 얘기 했었죠. 저기 수명을 연장하면 감가상각이 끝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돈을 찍어내는 공장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 월성에서 수명 연장을 왜 하려고 그러냐 하면 정상 수명 동안에 기기값이 다 빠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산비가 정말 거의 없습니다. 엄청나게 이익이 남는. 그래서 보수당 정권이 수명 연장을 다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돌아가고 있고 그때 뭐 아시겠지만 스웨덴은 우리랑은 여건이 많이 다르죠. 스웨덴 인구도 뭐 1000만이 안 되고 전력의 50%를 수력 발전으로 하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스웨덴은 일찌감치 TMI 사고 다음 해 국민 투표로 원전 폐쇄 정책을 한 그런 나라인데 우리가 참고하기엔 스웨덴보다는 독일이 더 우리가 비슷하다고. 환경 운동가로서 사실 그 이전에 그 체르노빌 관련해서도 저희 앞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 영화 보시면서 좀 그 이전의 역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느끼시는 감정이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원자력 발전소가 대형 사고가 나면은 굉장히 큰 피해가 온다고 얘기하더라도 실제로 그런 사고가 날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날 때는 그래서 반핵 운동하는 사람들,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과장하게 얘기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런 비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불행하게도 그게 났을 때는 환경운동으로서는 어떤 큰 사고가 나면 그게 치명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사고가 나면은 우리가 그걸 막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가 실제 상황보다 심각한 걸 못 느끼잖아요. 윤정균 씨 그 작년에 해운대 만들어서 저희 사무실에 왔었거든요. 실제로 해운대가 심각했지만은 요번에 일본 쓰나미보다 이게 심각한 걸 보여줬습니까? 참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국민의 관심을 가지어서 어떤 정치적인 요구를 해야 되고 그것이 정치권의 정책으로 반영이 돼서 어떤 에너지에 대한 정책이 변화가 돼야지 변화 하나도 안 되고 뭐 그냥 까불어 봐라 떠들어 봐라 한 2달 되면 또 원위치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실제 그냥 취재 현장에 계시는데 보통 저희 일반인들이 접하는 정보 수준에 비해서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들이 좀 있는지, 아니면 현장에서 느끼시는 뭔가 그 고급 정보의 사건 실체 이런 일반인보다 많이 알고 있는 뭔가 있는데 신문에 다 안 쓴 거라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몰라서 그렇지 않은 건 다 씁니다. 뭐 제가 이번에 이거 취재하면서 느낀 거는 실은 이제 취재하면서는 어떤 일점이 있냐면 저희는 저도 국제부에서 그걸 쭉 같이 일을 하면서 엄청난 양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사보면 모든 통신사의 기사를 읽고 일본에 있는 모든 매체의 기사를 읽고 일본에 있는 모든 통신사 기사를 읽고 물론 우리나라에 대한 뉴스도 보고 또 인터넷에 들어가서 일본 사람들의 인터넷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일본 시민단체에서 반응, 생중계 어떤 눈알이 아프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는 게 많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체르노빌 사고 때는 주로 취재가 뭐였었냐면 방사능 낙진이 이제 가는 데마다 그 나라 반응 이런 게 주로 취재였다면 이번에는 굉장히 이 사고 현장에 관한 정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취재하면서 저나 다른 그 기자들이나 공통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 야 원자력은 이렇게 불 끄기가 힘들어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이다. 한번 불은 붙이는 건 마음이지만 끄는 건 마음대로 못한다. 그런 걸 절절히 느꼈는데요. 보면 벌써 며칠입니까? 20일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불을 못 끄고 있거든요. 그리고 불 끄려고 넣은 물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취재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 원자력 발전이라는 게 상당히 대책이 없는 에너지원이다. 그러니까 전기 빼먹는 거는 달콤해서 먼저 빼먹는데 그 여러 가지 비처리 문제는 진짜 아무런 대책 없이 시작한 거다 하는 거를 열심히 느끼거든요. 제가 이제 환경부 기자를 하면서 가장 이제 모든 이제 공해배출 지역들 얘기를 할 때 1차적인 게 뭐냐면 지방자치단체를 그렇고 무슨 공장을 세울 때 폐기물을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라는 그러니까 계약도 하고 계약서를 청구해야만 이제 공장을 열 수가 있거든요. 공장 가동할 수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 그 예외가 원자력 발전소거든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 없어도 다 정부에서 도와야 됩니다. 그런 거에 극단적인 모습을 내보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대표적인 환경운동가이시기도 한데요. 사실 저희가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지 않았었어요. 사실 한국도 가본 적도 없었고요. 그런 게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효율성을 가진 에너지인가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너무 위험한 사실 에너지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저도 이틀 전만 해도 25만 명이 모여서 반핵 시위를 하고 그랬었는데 한국에서는 방사능성 물질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우리 한국 내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논의가 없는 실정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태우 정부 5년 동안에 가장 큰 사건이 안면도 폐기물 반대운동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방공부터 모든 게 다 불타고요. 어쩌다 아주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 다음에 그 추진하기 위해서 또 6군데를 동시에 막 발표를 하는데요. 그래서 가장 주민들이 반발이 약한 데를 또 이제 결정하려고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싸웠습니다. 열심히 싸웠고 부부의 그룹도 결국은 저희 백지화시켰잖아요. 그룹도 백지화시키고 그 후에 노무현 정부 때 또 부안에 핵폐기장 만들려고 해가지고 부안이 어떻게 됐어요? 그 전 주민이 막 15,000명, 2만 명씩 나와가지고 매일같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2서너나 됐어요. 삼척도 10몇 년 전에요. 그 지역에는 주민 전체 다 모였어요. 한 10,000명 이상씩 모여서 시위하고 행진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런 상태까지 와버렸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총 에너지 소비에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17.5%입니다. 17.5%예요. 18%인데, 그러니까 오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에너지의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력에 또 실제로 가동한 율로 보면은 한 4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너지를 좀 전략하고 전략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시스템을 바꾸는 거거든요. 에너지 전략 기술이라든지 주거 문제라든지 도청 체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에너지를 줄여서 가고 또 신재생 에너지로 도입을 해서 바꿔야 되지 계속 앞으로도 계속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는 거는 세계적인 흐름하고도 맞지도 않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한 10년 안에 풍력하고 원자력하고의 그 코스트가요 풍력이 더 싸집니다. 원자력은 이제 점점 그 위험하다는 문제 때문에 훨씬 더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면은 코스트가 더 비싸지잖아요. 그리고 폐기물에 대한 처리, 또 해체 비용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많이 지을 때는 앞으로 10년 후에 풍력이 가격이 더 싸진다든지 신재생 에너지가 가격이 싸진다 그러면 그때는 훨씬 더 우리가 경쟁력에 또 불리한 경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각계 전문가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사실 미리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 서울대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님이 함께 오늘 자리를 여기 가운데 교수님에게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10대 원전 대국 중에서는 가장 조밀하게 지금 위치해 있어요. 1제곱킬로미터당 지금 한 180kW 정도가 들어가 있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핵발전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인데 104기이지만 밀집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단위 면적당 시설 용량으로 하면은 지금 밀집도로 봤을 때 한 7등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우리 다음이 이제 일본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21기를 가동 중인데 그런 상태인데 2024년이 되면 34기가 돼요. 34기가 되고 지금 용량으로는 18.7kW인데 2024년이 되면 한 36kW로 거의 2배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인구는 2018년부터 오히려 우리나라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는지. 그러니까 가장 아까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어떤 식으로 에너지 문제를 바라보냐면 에너지 소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고 그게 당연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소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걸 뭘로 채우지? 라는 게 이제 정책의 접근 방향이죠. 그렇지만 아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에너지 소비는 더 늘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CO2 때문에라도 이걸 반 이상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절반을 줄이려면 어떻게 줄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이게 뒤집어져 있다는 거죠. 문제를 보는 시각을 바꿀 때 문제를 푸는 해법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원자력 발전을 얘기하는 사람들, 이제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원자력은 나쁘다. 그렇지만 대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대안이 없나? 대안이 없지 않다는 거죠. 2013년부터는 지금 독일을 비롯한 그 나라에서는 배출권 거래제라는 걸 하고 있는데 2013년부터는 발전소에서 배출권을 사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공짜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석탄 가격 같은 경우는 엄청난 돈을 주고 그걸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사느니 재생가능 에너지로 가는 게 낫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벌써 작년에 나온 그 캘리포니아주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핵발전소의 발전 단가하고 태양광 발전의 발전 단가가 2010년에 동일히 지금 해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태양광은 떨어지는 일만 남았고 핵발전은 아마 이번 사건 때문에 규제가 더 강화되면 그리고 폐기물 처리 비용이 자꾸 계산하면 할수록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비용이 훨씬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핵발전이 대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기에서 아까 우리 이게 굉장히 싸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정말 싼 것인가를 얘기하면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써야 되는 곳에 정말 쓰고 있는가 그 부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줄일 데가 없는 상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재생 가능 에너지를 늘리는 거 이전에 더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정말 쓰지 않아도 될 때 쓰고 있는 데는 없는가 정말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가 그래서 줄일 부분을 줄이고 나머지 부분은 되도록이면 재생 가능 에너지로 늘려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경제 성장은 대부분 전력 소비도 똑같이 필요로 하니까 그 전력 소비도 똑같이 늘어나고요. 또 하나는 민주주의 발달 정도가 그러니까 좀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들어서 있고, 따라서 이 대개 원자력 문제를 국방 기술과 같이 핵무기 개발과 같이 추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자유로운 토론의 기회가 열렸다고 볼 수 없겠죠. 핵발전소를 가동을 하다 보면 핵무기의 원료를 거기서 얻게 되는 건가요? 아까 영화에도 그런 얘기. 원료를 얻는 핵 원자로가 따로 있고요. 따로 있어요. 방사능 총량으로 따진다면 대개 상업용 원자로 하나에는 히로시마 원자 폭탄 한 1000개 분량의 방사능이 안에 쌓입니다. 전력 대안이 왜 이렇게 부각되지 않는지 너무 지금 현재의 코스트는 아직도 신재생에너지가 비싸거든요. 비싼데 이게 일정한 규모와 기술을 가지면은 계속 가격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PDP 있잖아요. PDP-TV가 2001년에 그게 개발이 됐거든요. 그때 PDP 42인치가 그때 3천만 원 했어요. 근데 지금은 100만 원도 안 합니다. 10년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정도의 생산력과 기술이 결합할 때까지는 그거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 몇 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서 그게 이제 누가 지금 많이 생산한 지금 그쪽으로 많이 하면은 석유회사들입니다. 엑슨이라든지 BP라든지 그 대규모 석유회사가 전부 다 지금은 상당 부분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 가지고 신재생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텍사스에도 대규모 태양광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많은 석유회사가 아프리카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만드는데요. 그게 원자력보다도 훨씬 빠르게 지금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다 나오면은 사람들이 느끼는데 우리나라 사람이든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게 딱 눈에 보기 전까지는요, 그 믿질 않아요. 믿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역전하는 현상이요. 역전 현상이 일본에 있는 그 술잡지 보면 대부분 다 풍력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화석연료하고 5년 아니면 역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술의 추세나 이거 개발의 속도는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늦어도 10년 정도가 되면은 역전이 된다. 근데 역전이 되는데 원자력 발전소는 건설하는 기간이 10년이에요. 그러면 그때 지금 준비해가지고 하면 그때는 코스트가 더 비싸지잖아요. 다른 것은 여러 가지 핵폐기물의 처리 이런 거 떠나서라도 왜냐면 많은 사람이 지금 경제성을 가장 중요하니까 바로 될 거냐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실제로 가이아스 러브록이라든가 또는 가디언의 그 환경 칼럼니스트 이 조지 몽비오라든가 유명한 환경 이론가들이 다 원자력에 항복을 했거든요. 최근까지. 그리고 몽비오 같은 사람은 이 일본 사고 난 뒤에도 그거 때문에 원자력 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칼럼을 계속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원자력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우리는 잘 얘기 안 하지만 많이 얘기되는 핵 확산 위험이라든가 이런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는데 당장의 기후변화 문제나 이런 현실적인 에너지 소비를 줄이지는 못하는데 그걸 충당할 수 있는 에너지가 뭐가 있느냐가 굉장한 고민거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자력 발전소 당장 중단시켜라, 가동을 중단시켜라 라고 얘기를 잘 못하고 새로 짓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렇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책이 있는데 아무도 실행을 않는다기보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합의해서 해결책으로 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이러한 영상 생산을 할 수 있는 고맙습니다.